게이트 드라이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TR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VDD에서 이게 로드가 있고, 여기에 하이로, 로우, 하이 이렇게 인풋을 넣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아웃풋이 하이로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트라이브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에 5V 소자 이렇게 쓰는데, 이제 파워 TR이란 게 얘가 크기가 이제 엄청 큰 거죠. 기존보다는 엄청 사이즈가 커서 더 큰, 엄청 큰 전류를 흘릴 수 있고, 더 큰 내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소자가 파워 TR,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압이 100V 이하 정도면 이제 모스펫을 보통 사용하고요. 막 600V 이상급 이렇게 되면은 이제 IGBT라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딱 입력을 했을 때 요거를 등가를 하면 스위치가 있고 모스펫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얘가 오늘 5V가 이제 온이 된다면, 온이 딱 되는 순간 여기에 VG의 전압은 여기서 만약에 온이 된다 그러면 5V까지 딱 아이디얼하게 올라감을 배웠었는데, 이 친구가 사실 여기에 캡이 존재하는 거고, 되는 순간, 턴온 되는 순간 여기 전류가 흘러서 이 캡을 충전함으로써 이 VG가 이제 빠르게 탁 여기서 이제 탁 올라가서 5V가 된다 인 거지. 이 TR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이 캡도 이제 큽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얘를 이 전류로서 충전해주는 그 시간이 기존보다는 오래 걸려서 이제 하이까지 도달하는데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늦게 차는 시간이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딜레이가 발생하고 높은 프리퀀시에서 사용 못한다거나 그런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큰 캡을 빠르게 충전시키기 위해서 큰 전류로서 여기를 충전시켜서 빠르게 여기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의 역할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 파워 TR을 어떻게 턴오프 하냐?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위에가 PMOS, 아래가 NMOS 형태로서, 이제 얘를 턴온 시킬 때는 위에서부터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넣어주고, 오프 시킬 때는 이렇게 전류를 빼서 아래로, 당연히 이렇게 못 넣어주고 이렇게 못 빼겠죠. 그래서 위아래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 2개를 써서 이제 넣고 빼주고, 그래서 온오프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위쪽 부분이라 해서 하이 사이드, 아래쪽 부분이 로우 사이드. 이렇게 한 단만 쓰는 경우를 하프 브릿지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2개를 써서 가운데 이렇게 모터를 단다거나 해서 이렇게 쓰는 게 풀 브릿지, 혹은 이제 H 모양에서 H 브릿지. 요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흘러서 이 모터가 앞으로도 작동하고 뒤로 작동하고, 책상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걸 3줄을 쓰면 이제 3상, 델타 결선 이런 전력전자 쪽에서 쓰는 이런 3상으로도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파워 TR을 이제 키우기 위한 두 하이사이드와 로우사이드의 모스펫 사이즈는 작을까요? 파워 TR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A호에서 10A 정도 전류가 흐른다면, 이제 PMOS, NMOS들이 만들어내는 이 전류의 피크치가 또 1에서 10A 정도 됩니다. 또한 이 파워 TR의 사이즈 자체가 아까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기 때문에 얘네들 일반적인 모스펫 턴온에 이제 5V, 0V 온오프가 되는 거랑 다르게, 얘는 5V가 들어온다 해서 이 친구 워낙 커서 풀리 턴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10V, 12V까지 벌려줘야 풀리 턴온 돼서 트라이오드 들어가서 여기서 하이로 작동을 하는 건데, 즉 얘가 12V가 걸린다, 여기가 12V VDD라는 말이고, 얘네 둘은 이 12V 내압을 건디는 큰 T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PWM 신호를, 입력 신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온오프로 바로 준다고 얘가 온오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인버터 체인입니다. 인버터 체인은 이렇게 인버터들이 PMOS, NMOS 있는 요 인버터가 이제 3개, 내지 4개 이렇게 연결돼서 사이즈가 점차 키워가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각 인버터의 그 개인으로 인해서 신호가 빠르게 전달돼서 딜레이를 최소화시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사이드나 로우 사이드 NMOS가 혹은 PMOS가 붙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12V인데 만약에 5V라면
사실 문제는 없는데, 여기가 이제 뭐 하이로우 인풋이 들어간다면 얘가 로우로 떨어진다 해서 VGS 5V가 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내압소자라 했는데 이 친구들의 VGS는 여전히 5V입니다. 거의 다. 그럼 만약에 얘가 12V까지 가면 얘가 로우까지 떨어진다? VGS가 12V가 걸리기 때문에 바로 내압 초과를 해서 트랜지스터가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버터 체인을 사용할 때 전압원이 더 필요합니다. 회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이사이드, 로우사이드 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12V라면 이제 뭐 5V 드랍 정도 된 7V, 그리고 여기는 5V, 그리고 그라운드 해서 전압원이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여기서의 그 전압 드랍이 0에서 5, 0에서 5 이렇게 발생하는 거기도 똑같이 0에서 5, 0에서 5가 이제 모스펫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형태를 이제 하이사이드만 쪽 보면 이렇게 제너 보통 뭐 5.5V 드랍 정도 되는데 뭐 5V라고 하면 5V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5V가 드랍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게, 그래서 VGS를 보호하게 되는 거고, 인버터를 아까처럼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밑에 7V 그리고 여기 12V 해서 똑같이 보호할 수 있는 회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다 이제 하이사이드가 여기 피모스 형태였습니다. 피모스 형태의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위 하이로우 그리고 위 밑에서도 하이로우에 필요한 전압원이 3개였습니다. 그라운드까지 해서 3개. 근데 다 고정된 전압원이었죠. 근데 피모스의 단점이 뭐 일반적으로 10V 뭐 요 내외로 쓴다면 피모스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게 막 20V, 48V VDD가 요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피모스 사이즈가 또 커지겠죠, 그만큼. 근데 피모스가 NMOS 대비 사이즈도 한 두세 배 크고 NMOS가 이동도 또 이제 두세 배 좋기 때문에 NMOS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NMOS를 이제 하이사이드와 로우사이드에 둘 다 NMOS로 그려보면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게, 피모스의 경우는 고정된 전압원으로서 여기서만 놀면 되는데 NMOS는 이 Vout 기준으로 5V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20V면 Vout이 20V 하이인 상태에서, 그럼 여기 있는 전압은 지금 25V인 상태가 게이트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이후 20V에서 로우로 떨어져서 0V가 된다면 위에 하이사이드 NMOS에는 VGS가 25V가 인가가 되는 겁니다. 즉 파괴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MOS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전압원을 여기 5V 플러스 마이너스 인가가 된다면 이 아웃풋 단이 하이로우로 움직이더라도 이 인버터의 위쪽 전압이 이 Vout 플러스 5V가 되는 거죠. 즉 여기가 VA라고 하면 이 VA는 Vout의 변화에도 5V 차를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애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VGS에 이제 안정적인 5V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 5V는 어떻게 인가하는가? 캐패시터를 이용합니다. 그 캐패시터 이름을 부스트랩 이제 캐패시터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써서 이 Vout이 하이일 때는 이제 로우로 떨어진다고 봅시다. 로우로 떨어졌을 때 이제 여기도 같이 떨어지니까 이 5V의 다이오드가 턴온돼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와서 5V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하이로 올라간다면 이제 다이오드는 오프 상태가 되고 이 5V는 충전된 그대로 따라 올라가니까 여기 인버터의 상단이 25V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캐패시터의 역할은, 다시 말해 이 전압원의 역할은 이제 Vout의 움직임에도 상관없이 공중에 떠 있는 전압 해서 이제 플로팅 파워 서플라이 라고 불리고, 이제 그게 부스트 캐패시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NMOS의 경우는 이제 로우 사이드는 여전히 그라운드에 소스가 박혀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 물론 앞서 말한 그 PMOS 형태와도 동일합니다.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없고, 근데 NMOS의 경우는 소스가 움직이죠. 즉 바디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위에 있는 하이사이드 NMOS는 아이솔레이트된 아이소 NMOS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이 부스트랩 캐패시터에 의해서 Vout이 움직일 때 여기 전압 전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럼 이 움직이는 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그널을 여기 어떻게 넣어준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거를 사용하는 게 이제 레벨 시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 시프트로 어떻게 움직이는 전압 내에 있는 그 인버터에 시그널을 넣어주냐. 여기가 하이 사이드, 이제 로우 사이드는 여기 필요 없겠죠. 그라운드에 박혀 있으니. 이제 하이 사이드만 따지면 여기 Vin이 이제 시그널이 이렇게 하이로우가 들어왔을 때, 여기가 I1, I2라고 했을 때 이 VX 노드라고 할게요. VX 노드를 기준으로 I1이 이제 이렇게 커런트 미러를 통해서 복사돼서 이제 풀 다운으로, 이제 두 번의 커런트 미러를 통해서 풀 다운으로 나타나고, I2는 이제 한 번의 커런트 미러로서 이제 위로 풀 업 커런트로 나타나는데, VX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V인에 5V 하이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로우, 하이로 인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며 풀업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로우로 인해서 없죠. 없어서 풀다운이 없습니다. 따라서 VX는 하이로 꽂히고, 이제 인버터를 고쳐서 로우, 따라서 Vout이 로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반대 상황, 여기 로우가 들어온 상황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뭐 인버터의 경우는 아까 뭐 인버터 체인에서 여러 개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플로팅 파워 서플라인 부스트랩 캐패시터가 있고, 이제 아웃풋이 로우로 떨어졌을 때 로우로 떨어지니까 5V에서 충전이 일어나고, 하이로 올라갈 때는 이제 다이오드가 컷오프 돼서 여기 충전된 5V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게 20V라면 25V, VA는 Vout 더하기 5V죠. 그래서 25V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하이가 올라갔을 때 부스트랩 캐패시터에서 I 피크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아니죠, 반대로 이제 하면서 이제 얘를 작동시키는 거고, 이걸 따로 떼우면 뭐 V 캡이고 뭐 이런 형태겠죠. 즉 이런 형태겠죠. 그라운드는 아니네. 아무튼 5V 충전된 캡. 이렇게 게이트 드라이버의 이제 간단한 토폴로지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 저 이제 결국은 레벨 시프트, 여기 인버터 체인, 부스트랩 캐패시터, 그리고 하이 사이드, 로우 사이드의 경우는 소스가 그라운드에 있으니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바깥에 파워 TR 이 붙어 있거나, 혹은 뭐 추가로 벅이나 그런 DC-DC 컨버터, 뭐 벅이라면 이제 바깥에 인덕터가 이렇게 있고, 뭐 캐패시터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을 때 얘를 온오프 시킬 때도 뭔가 TR을 키기 위해서 순간적인 큰 전류로 흐르는 게 아닌 DC-DC 컨버터는 이제 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들어오는 60V가 있다면 얘를 감압하는데 뭐 40V 뭐 이렇게 감압시킬 때 쓰는 버그로선, 이제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반대로 위에 이렇게 꺼져서 로우 사이드가 온이 되면은 이렇게 전류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 뭐 백다이오드나 혹은 얘를 아예 없애고 프리휠링 다이오드, 환류 다이오드를 이제 달아서 전류가 인덕터에서 마저 감소하는 형태의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사용할 때도 게이트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